오늘은 플라스틱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우리는 매일 플라스틱을 먹고 있다고 하죠. 뭐 아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매일 신문이나 또는 여러 TV에서도 여러 번 보고가 된 적이 있습니다. 최근 결과에 따르면 신대륙이 발견이 됐다고 하죠. 이렇게 미국 앞바다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한 군데가 아니라 세 군데쯤 된다고 알려져 있고요. 이게 해류에 따라 이동도 한다고 합니다. 크기는 알래스카보다 더 크다고 하고 있고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거는 대륙이 아니라 이제 800만 톤 정도가 연간 버려진다고 하는데 이 쓰레기로 이루어진 대륙입니다. 매 순간, 매 시간 쓰레기들이 이제 계속 버려지고 있고 항상 이게 바다로 흘러가는 양이 어마어마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통계에 따르면은 보통 버려지는 플라스틱, 바다에 투척이 된 쓰레기 중에 약 80%가 플라스틱이라고 이제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플라스틱 분해가 되는 것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분해가 잘 안 되는 난분해성 플라스틱이라서 분해가 되는데 보통 500년 이상 걸리는 걸로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닌데요. 작년부터 해서 코로나 사태 이후로 배달 음식 참 많이 이제 시켜 먹게 되는데 이 음식을 가져온 용기를 보게 되면 다 플라스틱인데 대부분 폴리에틸렌 계열이 많은데 이런 것들은 분해가 잘 되질 않거든요. 그래서 재활용을 한다고 할지라도 약 100% 중에 한 20% 정도가 재활용이 될 것 같고 나머지 한 80%는 땅에 매립을 하거나 아니면 소각하거나 아니면 그것도 안 되면 다 바다에 그냥 버리는 걸로 현재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길을 가다가 많이 보셨을 텐데요. 현수막들 참 많거든요. 아마 내년에 선거가 있어서 더운지 요즘에 현수막이 많이 보이는 것 같은데 이게 현수막이 어떤 합성 섬유로 이루어진 플라스틱이거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분해가 되질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통계상 한 1700톤에서 2000톤 사이 정도 한 해에 이게 현수막이 만들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최근 뭐 여러 시도에서는 이걸 가방을 만들어서 재활용을 하겠다 이런 것들이 있긴 한데 모르긴 몰라도 이 중에 많은 것들이 이미 바다로 갔거나 이미 바다로 버려지는 중에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보통 플라스틱을 투척을 하게 되면 강이나 바다, 산 등등에 이제 놓이게 되는데 이것들이 뭐 날씨에 따라서 조금하게 이제 햇빛을 받고 하니까 잘게 쪼개지게 되는데 이것들이 이제 강이나 바다로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가게 되고 이게 사이즈가 점점 작아지는데 이러다 보니까 색깔도 약간 투명하고 그러니까 물고기 입장에서는 이게 플랑크톤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착각을 해가지고 이거를 먹게 되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은 다시 낚시를 하거나 그물을 쳐서 이제 생선을 물고기를 잡아서 이렇게 식탁에서 우리가 이제 먹게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 몸속은 알게 모르게 이런 미세 플라스틱으로 점점점 오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이클이 이제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거죠. 최근에 네이처 지오사이언스에 나왔던 이 페이퍼 결과인데요. 여기 전 세계 미세 플라스틱 오염 지역 순위를 갖다가 매겨놓았는데 우리나라가 2위, 3위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심각한 데가 이제 인천 경기 해안이고 그 다음이 낙동강하구입니다. 이 말은 그쪽에 해산물도 참 많이 사는데 우리는 거기서 이제 포획을 한 것들을 이제 시장에서 사서 먹게 되는데 아마 모르긴 몰라도 우리 몸속 대부분 곳곳에 이미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대책 마련이 많이 좀 시급한 것 같은데 어떠한 정책들이 이제 마련되고 있는지 좀 궁금할 따름입니다. 이 사이언스지에서 좀 흥미로운 내용들을 다 퍼블리시를 했습니다. 이게 표지인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도시가 있고요. 강이 흘러가고 있는데 이 땅 속에 이렇게 쓰레기들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틀을 Our Plastics Dilemma 이렇게 지었고요. 지금 사이언스에 보통 표지가 나올 때는 그 이슈 중에서 가장 좀 좋은 연구 결과 이런 것들을 싣거나 아니면 좀 경고성으로 이제 내세울 것이 있을 때 보통 표지를 싣게 되는데 이번 호에서는 이렇게 플라스틱 경고에 해당이 되는 아티클들을 실어 놓았고요. 거기에 이제 표지를 담아 놓았습니다. 안내를 열어보게 되면 책을 딱 펼쳐보게 되면 안쪽에 여기 Special Issue Our Plastics Dilemma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뭐 유스프란 프로덕트인데 현재는 환경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이제 한 10가지 정도 리뷰 페이퍼도 있고요. 정책 관련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좀 흥미로운 사실 몇 가지만을 갖다가 제가 좀 다뤄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또
이 페이퍼는 이제 그 이슈에 실려있는 리뷰 페이퍼인데요. 많은 분들이 연구를 하셨어요. 플라스틱이 있다고 했을 때 이것들이 이제 들이나 강이나 바다나 이런 곳에 있다 보면 햇빛도 받게 되고 파도도 맞게 되고 하니까 점점 작아지게 되니까 이게 플라스틱 파티클, 입자, 큰 입자가 되는데 이것들이 더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마이크로 플라스틱으로 가게 되고 또 시간이 어느 정도 경과가 되면은 나노 사이즈가 되는 나노 플라스틱이 되고 다시금 나노 플라스틱에서 더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이게 원래 고분자, 그러니까 체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물질인데 체인이 좀 짧아지면서 올리고모 형태로 가게 되고 다시금 이것들이 이런 분자 단위로 이런 프로덕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돼서 분해가 되게 되는데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현재 여기서부터 이 끝까지 가는데 말씀드린 대로 500년 이상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 각 단계별로 이런 것들을 이제 어류나 생물들이 섭취를 하게 되는데 이게 어떠한 독성이 있는지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정확하게 아직도 분간을 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특히나 현재 단계는 마이크로 플라스틱, 이게 플랑크톤 사이즈와 비슷해가지고 어류들이 많이 먹고 있는데 이것들이 몸속에서 점점 분해가 되는데 이것들이 분해가 되면서 유해한지 무해한지 이런 것들을 다 알아내기가 쉽지가 않다는 얘기죠. 점점 복잡해지다 보니까 이런 쪽 연구하기도 굉장히 힘든 것 같습니다. 이 페이퍼에서 그런 얘기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페이퍼에서는 이 페이퍼에서는 다른 내용이 그러면 이제 플라스틱들이 바다나 육지에 이제 막 포진을 하게 되는데 누가 어떤 생물들이 제일 많이 먹나 이걸 조사를 했는데요. 그게 터레스트리얼, 육지, 그리고 프레시워터는 담수, 그리고 마리는 뭐 바다가 되겠죠. 이 영역별로 나누는데 이제 바닷가에서 보게 되면 고기들이 약 몇 종, 한 750종 이상들이 플라스틱을 먹고 있다고 현재 알려져 있고요. 이 담수에서도 이제 고기들이 제일 많이 먹고 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이게 아마 플랑크톤으로 이제 착각을 해가지고 고기들이 이제 많이 먹는 것 같고 그리고 다음은 조류들, 바다에 사는 갈매기들 이런 것들이 이걸 많이 먹게 되고 특히 거북이 같은 경우에는 이런 흰색의 비닐봉투가 있다고 하면 그게 해파리인 줄 알고 자꾸 먹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이 먹고서 또 죽게 되고 그 다음 거는 이 무척추 동물인데 여기에는 뭐 대부분이 해당이 되겠죠. 곤충, 뭐 새우, 뭐 여러 가지 육지에서 보는 것들 이런 것들도 많이 먹게 되고 그 다음에 뭐 포유류 그리고 reptile, 파충류 그리고 엠피비안, 양서류 이런 순으로 현재 많이 먹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제일 심각한 문제는 어류죠, 어류. 우리가 사람도 이걸로 이제 음식으로 먹고 있다 보니까 고기들은 플라스틱을 먹고 다시 사람들은 생선을 먹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몸속은 조금씩 알게 모르게 플라스틱으로 이제 오염이 되어가고 있는 거죠. 또 다른 페이퍼인데요. 이 페이퍼는 좀 의미 있는 말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림이 조금 복잡해 보이는데 하나씩 살펴보면 우리가 이제 화석연료를 가지고서 이제 공장에서 플라스틱을 만들게 되는데 이 중에 남은 폐기물들을 어딘가로 버리게 되고 그리고 대부분 이제 강으로 흘러 들어간다고 이제 알려져 있고요. 이것들이 강을 따라서 쭉 내려가가지고 해안에 연안에 쌓이거나 아니면 이제 이렇게 오션 바다로 떠다니게 되는 거죠. 그리고 플라스틱을 처리함에 있어서 대부분 매립을 이렇게 하기도 하고 아니면 소각을 시키게 되는데 소각을 하게 되면 대부분들이 이런 이산화탄소 형태로 대기 중에 방출이 되게 되죠. 또한 바다에 떠 있는 것들은 또 햇빛을 받다 보니까 좀 서서히 분해가 되어서 그 중에 일부는 심해로 떨어지기도 하고 또 그 중에 일부는 대기가 순환을 하기 때문에 대기를 타고서 하늘로 올라가서 여기 이 대기 중에 플라스틱 층을 형성을 하게 되죠. 이러다 보니까 이 플라스틱들이 대기 중에 떠 있는 아주 작은 플라스틱 쪼가리가 되겠죠. 이런 것들이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바람이 불면 대기를 타고 이동도 하고 다시 이것들이 바다로 떨어지게 돼요. 이러다 보니까 최근의 결과를 보게 되면 로키 산맥 또는 저기 남극 이런 데에서도 마이크로 플라스틱이 발견이 된다고 하죠. 이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지면 좋은데 500년 이상 걸리게 되고 계속 이런 사이클들이 순환이 되다 보니까 플라스틱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생기고 있는 거죠. 또 육지에 살고 있는 우리 그리고 바닷속에 살고 있는 물고기들 계속 먹고서 죽기도 하고 또 사람은 생선을 잡아서 음식으로 쓰고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계속적인 악순환이 반복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페이퍼에서는 그 내용을 이야기를 했고 이게 리뷰 페이퍼인데요. 아주 방대한 양의 이제 페이퍼들을 서베이를 해가지고서 이 그림을 그린 것 같습니다. 이런 쓰레기 문제, 플라스틱 문제에 관련해가지고 뭐 네이처 사이언스 그리고 란셋 등등 해서 많은 저널들에서 퍼블리시가 됐는데 최근 들어서 특히 이 플라스틱 관련된 이슈들이 사이언스 올해 7월, 작년 9월에 이제 퍼블리시게 표지로 선정이 돼서
이야기를 했었고요. 네이처지에도 마찬가지로 플라스틱에 관련된 것들 갖다 경고성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요지를 보게 되면은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자꾸 언급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지금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플라스틱은 좀 뒷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원리를 돌아다 보면 이 플라스틱 문제로 인해서 이런 전염병 문제도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좀 우리나라 정부도 조금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가지고서 정책 마련을 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플라스틱 그리고 기후변화 이런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어떤 분들이 많이 좀 의문을 제기하시긴 했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플라스틱이 지구온난화를 갖다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번 아티클을 제가 여기 클라이밋 체인지 프라이머라는 사이트에서 가져왔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온실가스 그리고 대부분 이산화탄소, 뭐 낙스 등등을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메테인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물질이 이산화탄소보다 28배에서 38배 정도 더 위험하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 아티클을 갖다가 실은 사람이 참고 여기 보시면 Production of Methane and Ethylene from Plastic in the Environment라고 있는데 이게 유니버시티 오브 하와이에서 이제 연구를 한 건데요. 이 페이퍼에서 아주 중요한 결과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티클은 플러스원이라는 저널에 실렸는데 여러 가지 데이터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하나만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인큐베이션 타임이니까 이게 이제 로우 덴시티 폴리에틸렌인데 우리가 많이 보는 이제 PT병 같은 것들인데 이걸 바다에다 방치를 하게 되면은 50일 지났을 때, 100일 지났을 때, 150일, 200일 지났을 때 이 물질이 분해가 되면서 이렇게 CH4, C2H4 등등 이런 유해가스를 갖다가 이제 계속 방출한다라고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산화탄소보다 약 30배 이상 더 온실가스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메테인이 그래서 방출이 되다 보니까 지구 온난화는 계속 가속이 되고 있는 겁니다. 또한 바닷가에 둥둥 떠 있다 보니까 대륙만한 알래스카보다 크다고 했으니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이런 유해가스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CO2 문제가 아니라 플라스틱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가스들이 이제 나오고 있으니까 지구 온난화는 플라스틱으로 인해서 더 가속화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 이슈 관련해서 예이 클라이밋 커넥션이라는 데서 이제 이렇게 아티클을 실어놨습니다. 여기 마찬가지로 플라스틱이 이제 분해가 되면서 히든 소스 오브 그린하우스 가스 이미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온실가스를 많이 방출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경고성 메시지 아티클을 실었습니다. 플라스틱을 사용을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 플라스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도 그 중에 하나이고요. 최근에 나온 책 중에 2050 거주불능 지구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얘기하고 있어요. 기후변화에 대한 얘기를 주로 하고 있는데 조금 연구를 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일반 국민연령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구는 계속 뜨거워지고 있고 지구는 좀 건강하지 않은 상태이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버리고 있는 플라스틱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좀 처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이 책에서 여러 가지 이슈를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한번 기회가 되시면 이 책을 한번 살펴보시면 앞으로 40년, 30년 후에는 지구가 어떤 모습이 되어 있을까를 갖다가 좀 판단할 수 있거든요. 이 책에 저도 이 책을 쓰신 분이 굉장히 보수적으로 쓰셨거든요. 최악은 아닌 경우로. 근데 제가 보기에는 뭐 이 책에 나온 내용만 봐도 좀 우리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구나 이런 걸 좀 어느 정도 인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PET병 많이 버리고 있는데 우리는 저도 하루에 버리는 양이 많은 것 같은데 이 쓰레기를 갖다가 처리를 갖다가 하는 방법 중에도 재활용이 있긴 한데 이거는 현재 독일에서 쓰고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여기 이제 물병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 펀트라고 적혀져 있는데 이게 병값입니다. 예를 들어서 물이 65센트이면 이 병값이 25센트 그래가지고 이걸 소비자들한테는 90센트에 판매를 하고요. 물을 다 마신 후에 이 병을 가져오면 25센트를 돌려줍니다. 이게 판트 시스템이라고 독일에서 쓰고 있는 시스템인데요. 물건을 산 다음에 이 병, 다 사용한 병을 가져오면 마트에 가면 이런 밴딩 머신이 있습니다.
요 구멍이 있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빈 병을 집어넣게 되면은 이 병을 카운트 해가지고 25센트씩 해서 다 합산을 해가지고 이 쿠폰을 줍니다. 이 쿠폰을 가지고 다시 물건을 살 때 또 쓸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이 PET병 굉장히 많이 버리는데 우리 물병 이런 것들을 갖다 재활용하면서 계속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 좀 구비가 되면은 하루에 버리는 이 물병, 플라스틱병 이런 것들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